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진격의 2차 전지 리튬입니다. 이 주식 소액이라도 투자하세요. 노후 걱정 끝 20배 올라갑니다. 이 진격의 2차 전지 리튬을 아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더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이 주식에 꼭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배 성장이 기대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알려드리기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3,600명이고요.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UAM까지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자율주행, UAM까지 총 정리를 해놓은 자료집이고요. 관련주부터 시장 전망까지 있으니까 모두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매번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진격의 2차 전지 리튬입니다. 이 주식 소액이라도 투자하세요. 노후 걱정 끝 20배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증시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급락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아마존에 대한 실적 하향,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안 나왔다. 그리고 메타의 실적 하향, 예상치보다 안 나왔다. 그리고 MS 마찬가지고 반도체 부분까지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위주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뭐 증시가 올라갈까 빠질까를 물어본다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11월에 이제 1일, 2일 FOMC가 진행이 됩니다. 이 FOMC 결과에 따라서 단 0.75%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0.75%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아마 증시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 생각하고요. 현재 외국인과 투신의 방향성은 횡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끝도 없이 진격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진격의 2차 전지 리튬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 우리는 이 주식 소액이라도 꼭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후 걱정 끝, 지금부터 20배 성장합니다. 어떤 종목이 계속해서 진격할지 2차 전지 리튬 관련주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리튬이 말도 안 되게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하얀 석유 리튬 톤당 1억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가 이유는 나오는 건데, 사실상 불과 2021년도 1월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뭐 1년 한 8개월, 10개월 전이 8개월, 9개월 전인데 약 2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48,400, 그러니까 위안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위안이라고 한다면은 뭐 대한민국 돈으로 약 1,700만 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1,600만 원, 뭐 1,700만 원 수준인데, 이 1,600만 원 사는 수준의 이 리튬이 계속 올라가더니 17만 4,500위안, 그리고 20만 위안, 30만 위안, 40만 위안, 이미 여기서 뭐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거기서 좀 눌리나 싶었는데 54만 500위안까지 올라가면서 약 1억 700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가는 모습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정말 톤당 이제는 1억까지도 넘어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튬 가격이 최근 계속 오르고 있고요.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양극재 핵심 광물입니다. 그리고 이거 1,600만 원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000만 원에서 안 되면 한 900만 원 수준이라고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8,000 위안 정도가 약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원래 900만 원, 1,000만 원 하던 게 1억까지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톤당 54만 500위안, 약 1억 700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1년 전 대비해서 약 3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이 17만 위안이죠. 여기서부터 3배가 오른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 4배가 오른 겁니다. 4배가 오르고 여기서 4배 오른 거에서 또 3배가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지난해 말부터 본격 상승을 했고요. 2021년 1월 초 48,400위안에 불과했지만 20만 위안을 돌파하고 30만 위안, 40만 위안 해서 54만 위안까지 돌파를 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같은 경우에는 현재 52만 9천 톤에서 104만 3천 톤, 그리고 273만 9천 톤으로 급증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3원계, 그러니까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든 LFP, 리튬 인산점 배터리든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며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공급 대비 수요가 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탄산리튬 같은 배터리 핵심 원자재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으나 이제는 탈 중국을 위해서 뭐 사실상 호주라든가 칠레 다른 곳에서 좀 가져오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공급사에서 공급을 못 받죠. 중국에서. 그러니 공급이 줄고 수요는 늘는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광물 업체에서 수산화 리튬을 이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미국 리튬 생산업체 컴파스 미네랄이 2025년부터 뭐 리튬을 또 제공을 하고요. 유럽도 마찬가지,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리튬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다 보니까 리튬 관련주가 같이 급등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리튬이 따지고 보면은 2년 안에 약 10배 가량의 상승세가 나왔다. 볼 수 있는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급등이 진격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리튬에 대한 약간 흔들리는 시선들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정말 모두가 불편을 겪었던 바로 카카오 사태입니다. 카카오 먹통이 화근이다. 리튬 이온 전지 열폭주란 뭘까? 최근에 카카오톡이 거의 하루 동안 이 먹통이 됐고 완전히 회복되는 기간이 거의 뭐 이틀, 3일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나 카카오톡이 먹통이 된 적이 있었나 생각했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좀 충격적이었다는 건데 지난 주말 경기 판교 SK CNC 데이터 센터 내 리튬 이온 배터리 내부에서 시작된 스파크가 큰 불로 번져 카카오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스파크가 일어난 구체적 원인에 관심이 쏠립니다. 아니 그래서 왜 스파크가 일어난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리튬 이온 전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리튬으로 만든 전지에서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리튬이온 전지는 아까 얘기한 리튬의 화학적 반응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2차 전지입니다. 다른 전지에 비해 가격이 높지만 출력 전력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같은 많은 전력이 필요하는 곳에서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튬을 양극재의 이 원료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양극재에 많이 들어가는데 리튬이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거죠. 데이터 센터를 커버할 수 있는 전지는 실제로 리튬이온 전지만 가능하다. 압축 전지를 사용한다면 데이터 센터를 하나 더 지어야 될 것이다라고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는 양극과 음극 두 극을 접촉을 차단하는 분리막, 이온이 잘 통하도록 돕는 매개인 전해액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전지는 충전될 때 리튬 이온을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시키고 방전될 때 양극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반복적인 충방전이 진행이 됩니다. 충전될 때 리튬 이온은 강제로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며 완전히 충전됐을 때 이론적으로 가장 불안정합니다. 전기체 리튬이온 전지에서 발생하는 화재도 배터리를 충전 중인 경우보다는 충전된 상태에서 방치됐을 때 더 화재가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전 중에 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전이 다 끝나고 조용하다가 갑자기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 내부에서 스파크가 발생한 화재로 이어지는 이른바 열폭주라고 불리는 현상의 원인과 과정은 솔직히 말하면 뭐 이런저런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폭주의 배경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스파크가 난 전지를 뜯어서 본다 하더라도 원인을 모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을 하나 보자면은 내부 단락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하나의 가능성이 또 불가하다 이게 나옵니다. 내부 단락이 뭐냐면 배터리 셀 내부에서 양극과 음극이 서로 반응하면 발생하는 강한 화학 반응으로
전해액이 연소하고 양극과 음극 역시도 연쇄적으로 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재 원인을 알려면 그 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배터리 셀이 전소함으로 원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니 불나서 타버린 걸 내가 어떻게 알아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갤럭시 노트 7에 잇따른 발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십만 대를 조사했지만 사실상 정확히 뭐 알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는 납축 전지나 수계 아이온 전지 등 다른 전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열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전지로 대체하거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튬 자체가 발열이 잘 되는 물질이라 항상 위험성을 갖고 있다. 불안한 요소가 있으므로 전해질이 고체인 정고체 전지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리튬으로 만든 배터리 최근에 이 SK CNC에서 불이 나서 카카오톡을 먹통을 시킨 이유가 리튬 이온 전지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리튬 이온 전지를 이걸 본론적으로 리튬 이온 전지가 불을 안 나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이거를 바꾸면 된다. 뭐로? 아까 밑에 써 있었죠. 뭐다? 이 전해질이 고체인 전고체 전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아, 이번에 리튬이 짱인 줄 알았더니 리튬 이온 전지가 이번에 카카오에 화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리튬이 최고가 아니네? 그럼 리튬보다 나은 게 뭔데? 리튬 이온 전지보다 나은 게 뭔데? 라고 하니까 화재 걱정 없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 누가 앞섰나라는 거죠. 최근 배터리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충격과 화재에 강한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IT 제품과 운송수단 등 사람이 활용하는 사물의 동력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안전성보다는 BOT 시대, 그러니까 사물 배터리 경쟁력을 가를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정과 효율을 모두 잡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냅니다. 안전한 배터리죠.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아까 전에 불난 배터리죠. 에너지 밀도가 높고 효율과 성능이 좋아 스마트폰부터 전기차까지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됩니다. 화재나 폭발 위험도 공존하고요. 아까 전에 SK CNC에서 불이 났죠. 액체로 된 전해질은 리튬 이동을 원활히 하지만 외부 압력이나 온도의 영향으로 전해질이 분해될 경우 가연성 가스와 그리고 소재가 반응을 하면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전동 킥보드에서 발생하는 화재 대부분은 액체 전해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 아, 리튬이온 전지가 왜 불안한가 했더니 전해질이 액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소재가 고체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로 이루어져 분리막이 필요 없고요. 고체로 된 전해질이 양극과 음극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분리막 역할도 대신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기존 배터리보다 더 단순해지고요. 모든 소재가 고체이기 때문에 단단해서 안정적이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충격과 화재에 강하고 분리막이 사라진 만큼 배터리 부피와 원가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막이라는 게 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는 분리막이 따로 들어가지가 않는다. 왜 고체이기 때문에 그냥 둬도 어차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액체 전해질이 들어가다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이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고체로 이 전고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단단해 가지고 이 내부의 압력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외부의 이 충격에도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전고체를 모든 배터리를 바꾸자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체 전해질에서도 리튬을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하고 전해질로 쓰이는 황화 리튬의 가격이 높아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3사는 전고체 배터리 사용화 시기를 2025년부터 30년쯤으로 예상을 하고요. 솔직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년에서 3년쯤 남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세대 배터리 로드맵을 선보였고요. 고분자계 전고체 기술은 2026년 상용화를, 황화물계 전고체 기술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리터당 900와트시로 높고 충방전이 500K 이상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삼성 SDI도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
상당히 적극적이고요. 경기도 수원 SI 연구소 내에서도 2,000평 규모의 전고체 전지 파일럿 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SK온도 열심히 전고체 배터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상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도 상당히 강력하구나. 안에 전해질로 이루어진 배터리보다 더 안전하고 터지지 않는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누굽니까? 바로 이 SK 회장님께서 우리가 리튬이온 전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만들고 있어요. 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었죠. 우리 최태원 국강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배터리 안정성 문제가 급부상한 가운데 SK그룹 회장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 원인으로 화재 폭발에 취약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목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전고체 배터리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회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리튬 배터리의 화재 진압 방안을 연구 중이다.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안정성 문제가 강하게 부각되면서 전고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우리 최태원 이 회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다. 그렇구나. 이번 카카오를 보면서 저거 안 돼. 저거 전고체 배터리로 안정성을 키워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고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성장은 합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사실상 뭐 기대감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많아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장 연평균 30% 이상 성장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차세대 전지로 이어지는 전고체 배터리 판매도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는 약 675억 원에서 얼마? 2031년 1조 800억 원으로 약 몇 배입니까? 약 20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연히 그 이상도 가능하겠죠. 30배, 40배, 50배도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나온 보고서에만 따라도 20배 이상은 전고체 배터리가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수익성도 점차 증가해 2031년에는 작년 대비 13배 증가한 1조 167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가 오는 2031년 생산되는 전고체 배터리의 35% 이상을 구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포드 등 완성차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고 전 세계 전기 자동차 산업이 매년 40% 이상의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전고체 배터리 판매도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전고체가 지금부터 최소 20배는 성장한다라고 지금 이 예상치 보고서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20배 성장이면 말도 안 되는 성장이고 대단한 성장이죠. 그래서 누가 포스코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고체 전해질 본격 생산입니다. 전해질이 액체라서 문제였으니까 전해질을 고체로 만든 이 고체 전해질이 핵심 기술이겠죠. 당연히 포스코 그룹이 차세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 생산에 돌입을 합니다.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은 경남 양산에 1,500제곱미터 규모의 고체 전해질 공장을 준공을 했고요. 연간 생산량은 24만 톤입니다. 고체 전해질은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고 전고체 배터리는 전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이 기존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된 배터리입니다. 화재 발생이 있었으나 구멍이 뚫려도 폭발하지 않고 내구성과 내열성이 뛰어난 게 전고체 배터리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포스코홀딩스와 정관이 함께 설립된 합작 범인이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이고요. 정관은 국내 최고의 고체 전해질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코는 포스코고 이 JK가 뭐냐면 정관입니다. 만약에
포스코 정관 솔리드 솔루션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하니까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으로 이 합작사를 설립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업체 프롤로지움, 지분투자, 실리콘 음극재 업체 테라테크노스, 인수 등 차세대 2차 전지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체 전해질 사업은 포스코 그룹의 대표적인 미래 소재 사업이고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 공장 준공을 발판 삼아 글로벌 배터리 및 완성차 회사들을 대상으로 인증을 진행하고 2차 전지 소재 차세대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포스코가 먼저 지금 이 고체 전해질이 얼마나 성장성이 나오는데 선점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포스코가 이번에 JK 솔리드 솔루션 이번에 진행을 한다. 솔리드 솔루션을 가지고 이번에 이 고체 전해질 이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는 안 하나요? 다른 데도 합니다. 삼성 SDI고요. 2022 대구 국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 로드맵 및 다양한 이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삼성 SDI는 10월 27일 목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한 2022 대구국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전자재료 등 공급해온 기업으로 발표를 했고요. 저 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BMW iX 전기 엔진만 사륜구동 지원하는 BMW 최초의 순수전기차 시리즈로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인 바로 젠6와 전고체 배터리를 지속 개발해 ESG 경영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삼성 SDI보다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 고유의 고용량 NCA 기술 및 스태킹 공법을 전고체 배터리에 적용함으로써 리튬이온의 한계를 극복하겠다. 리튬이온을 넘어서겠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삼성 SDI도 이번에 전고체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넘어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KTI 전고체 전지 성능 향상 기술 개발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 선도합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고요. KTI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공동으로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 양극재와 전해질 사이 계면 저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 화학 분야 저명 학술지에 게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전고체 전지는 차세대 전지 후보군 가운데 가장 연성이 크고 이온 전도도 가장 높아 상용화에 가장 가까운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양극재와 전해질 사이에서 계면 저항이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계면 저항 현상은 상화물인 양극 활물질과 황화물인 고체 전해질 사이 화학적 에너지 차이로 인한 계면의 공간 전하층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거고 계면 저항은 배터리 용량과 출력 특성을 낮추고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이거나 급속 충전 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이 해결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번에 이 방금 얘기한 이 국제 저명 학술지에 게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황화물계 상용화가 가능한 전고체 전지를 LG 에너지 솔루션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개발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삼성 SDI도 전고체 전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용화에 가까운 황화물계 이제 전고체 전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는 리튬에서 결국엔 전고체로 넘어갈 수 있는 관련주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하는 거고요. 첫 번째가 한농화성입니다. 두 번째가 TSI고요. 이 두 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많이 눌렸죠.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에 비해서 반등이 좀 덜 나왔고요. 전고체 관련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 얘기를 하고요. TSI 같은 경우에도 주가 바닥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막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고체 관련주로 충분히 주가 상승세 기대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리튬이온 전지의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엔 전고체로 나가야 되고 이 전고체 전지가 미래다.
그래서 성장성이 지금부터 20배 이상 나온다라고 밝혀졌다. 그래서 한동화성 TSE 관심 가지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UAM까지 이제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각 스마트폰 내에서 뭐라 검색하냐? 그 전에 아니 여기 들어가면 전화번호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화번호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개인정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무료로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 스마트폰 내에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무료인 부분에서 전화번호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화번호 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고요.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해서 사용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로봇이랑 UAM이랑 자율주행 그 시장 전망 관련주 그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 6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제 실전 이 매매 기법 자료집이랑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꼭꼭꼭 받아 가져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 28일, 27일, 26일, 25일, 24일 추천주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우리 10월 마지막인 10월 31일 추천주도 어플에 올려드릴 겁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이 이슈를 보면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들 정리해드립니다. 최근에 야놀자 이슈가 있었다. 왜 올라갔으며 어떤 종목이 올라갔나 정리를 다 해드리죠. 100%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다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요. 우리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